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자, 오늘은 돈 되는 경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도 짚었지만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치 않다. 이런 단계를 떠나서 들썩이는 시기로 좀 접어든 것 같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모시고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부동산 소식하면요. 우선 네. 이 소식부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로또 청약 얘기 나왔습니다. 시세 차익이 뭐 10억 이상 이득 볼 수 있다 해서 너도 네. 나도 저희 주변에서도 다 들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294만 대 1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네. 역시나 뭐 부동산 뭐 최근 관심 많다 이런 걸 반영했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관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조건이 좀 가볍죠. 네. 그래서 우선 여기 화성 동탄 이제 롯데캐슬이잖아요. 예. 뭐 아파트 명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이제 화성 동탄입니다. GTX-A가 개통되고 나서 그렇군요. 이미 한 차례 집값이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 아파트가 시세 차익이 이게 2017년에 분양했던 가격이 4억 8천인데 지금 15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말 그대로 로또죠. 예. 그런데다가 청약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 이상이면 네.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뭐 주변에서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더라도 복권 사더라도 돈이 들잖아요. 이건 예.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294만 명으로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다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또 서버가 마비됐어요. 맞아요. 한국부동산청이 그럴 정도로 하루 연장하기도 했죠. 연장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좀 난리통이 났다. 근데 네.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서초의 레미안 은펜터스라고 이것도 이제 분양을 했는데 네, 이것도 서울 서초. 527대 1로 이것도 한 20 이거는 이제 줍줍은 아닌데 네. 이것도 이제 일반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500대 1이 넘었다. 네. 많은 이거는 시세 차익이 거의 20억 납니다. 아.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기회 되면 다음번에 우리 제가 예. 출연하면 또 얘기할게요. 네. 굉장히 이게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되다 보니까 분양가는 낮고 네. 시세가 많이 올랐고 여기 차익이 20억씩 난다. 이런 거는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부동산 다시 보면은 최근 네. 집값 흐름을 보면요. 이 네. 서울 대다수 지역 뭐 요동치고 있고 2주 전부터 보니까 경기 과천, 분당, 수원, 용인 비롯해서 인천까지 상승세더라고요. 네. 덩달아서 전세값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심상치 않은 게요. 앵커께서 아주 날카로운 전곡을 찌른 질문하셨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잠깐 짚어보면 예. 우선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이 올해 집값은 4월부터 올랐어요. 예. 그리고 전세 가격은 작년 5월부터.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또 1년 2개월째 네. 장기 상승하고 있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예. 이 집값은 지금 4개월째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값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주목해야 돼요. 예. 우리 일반인들은. 이건 연구 논문으로 많이 검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르면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걸 따라온다. 네, 예. 패턴이에요. 상승 패턴.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집값만 놓고 보면 강남부터 출발했는데 이게 마용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마포 용산성도. 서울, 예. 여기 오르더니 금광구. 여기 오르더니 이제 노도강이 어딘지 예. 아시죠? 노원, 노원, 도봉, 강북. 예. 여기까지 지금 그러니까 서울 전역이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이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이 전체가 오르면 그다음에 경기 남부와 인천으로 확산되는 게 본래의 과거의 상승 패턴이었어요. 지금 이제 경기 북부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가을 이사철이 되면 지금 급매물이 소진되는 걸로 보아서 경기 북부도 오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과천, 분당 이런 데가 이제 주요 지역이잖아요. 예. 수용성이라고 그러고 화성, 팽태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아마 저 생각에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 예. 지방으로까지 내년에는 천안, 하산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세종시나 대전까지 내년쯤은 전망을 하시는군요. 그렇게까지 예. 확산될 가능성은 뭐 확실치는 않지만 대세 상승 초입 국면이고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지금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그리고 전망을 전세 하시고 있고요. 가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급 부족 문제를 이제 8월에 대책이 나옵니다. 정부가 예고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올해. 그리고 올해 내년 문제는 공급이 올해뿐만 줄었다. 아니라 예. 2, 3년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이 동시에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몹시 우려돼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무주택 서민들은 우리 방송 보시면서 예.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결국 전세 수요가 매입 수요로 좀 전환된 면도 있고 또 전세가 오르는 다음 이유는 올해 7월 30일 오늘이에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 4년 만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2 전세가 그 그러니 계약이요? 5% 상한선이 없어져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어지겠지만 전세 사기 문제, 비아파트에 네. 대한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아파트 전세로 몰리는 것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전세가 오르면서 전세 사기도 계속 좀 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그렇죠. 우려되는 부분인데 네. 피해 규모가 굉장히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약을 한 임차인, 주로 MZ 세대죠. 그렇군요. 젊은 임차인, 자금력과 정보가 부족한 이 사람들이 가장 최대 피해 2만 명을 넘었어요. 2만 명. 네, 지금 2만 명을 넘었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거의 10여 명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최상병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억울한 안타까운 죽음이죠. 네, 두 번째는 허그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3천억, 올해가 5조 원에 지금 피해액이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10조에 이르는 거는 거의 국민 세금 혈세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해요.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후에 말하자면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엄벌을 한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긴급 주거를 지원한다든지 네.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후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 치우쳐져 있는데 저는 사기 예방을 미리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어지겠습니다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어쨌든 전세 사기 때문에 숨진 분도 나오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뭐 사기 유형도 어떤 것들인지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시청자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한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그렇게 해주신다면요. 하겠습니다. 이 전세 사기 유행을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임차인 예. 입장에서 지금 가을 이사철이 되거든요. 8월부터 원래 휴가 끝나면 8월 중순부터 가을 이사철이 들어갑니다. 네. 전세든 매매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순간일 것 같아요. 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주의 같습니다. 깊게 좀 들어야 되는데 가장 큰 점이 이제 두세 가지 앵커께서 이제 시간 때문에 지적하시니까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80%, 누구는 70%라고 하는데 전세가율이 80%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1억이면 전세가 8천만 원을 넘어가면 네. 이건 일단 피하는 게 좋아요. 좀 의심해봐야 예, 된다. 여기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꾼들의 전형적 수법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때 새로 바뀐 집주인이 바지 사장이라고 그래서 신용 불량자나 뭐 한패일 수도 있다. 예, 그럼요. 이게 경제력이나 이런 게 그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서 사고가 많이.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공동담보가 좀 되어 있다든지 신탁 등기 네. 여기서 몰라서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만 하나 예를 들면 네. 거기 많아요. 신탁 등기란 이 집주인이 이 대출을 받고 신탁회사라고 있죠. 부동산 신탁회사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보이지 뭐 않아요? 언뜻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상하지 않죠? 신탁 등기했다는데 그게 뭘까? 예.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탁 원부를 오늘 단어가 신탁 원부를 등기부상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신탁 원부를 등기소에 가서 떼봐야 반드시 된다. 떼어야 돼요. 신탁 원부 예, 떼봐야 그러면 된다. 그 신탁의 내용이 나와요. 예. 그리고 뭐냐?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신탁 회사와 해야 동의를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네. 여기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전형적인 신탁 수법입니다. 원부를 일단 떼봐야 된다고 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신탁 원부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요, 이 전세 사기 예방 위해서 뭐 이달 초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실명 설명서 제도 이런 걸 강화했다고 하는데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효성은 있습니다. 근데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완전하지 문제가 않다. 있고요. 주된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도 쓰지만 중개 대상물 설명서라는 확인서를 받거든요. 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 이번에 바뀐 주요 내용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권리 순위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라고 있어요. 서울은 이제 1억 6,500만 원까지, 네. 그럼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액 임차인인가 아닌가 지역별로 달라요.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경민이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서울은 이제 5,500만 원 해당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임대인의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잖아요. 임대인이 과연 세금을 잘 냈는지, 그렇죠. 또 어느 정도 재력은 있는지, 과거에 사기를 친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잘한 거죠.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해나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예. 우리가 잔금을 주면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맞죠. 동사무소 네. 전입세대 신고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공개를 안 해요. 다세대 이렇게 전세 사이가 발생하는 게 주로 다세대 빌라하고 다가구, 오피스텔, 그다음에 이제 소형 뭐 이렇게 아파트, 네. 다중주택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다가구 주택을 아세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입세대라든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반드시 확인해야 지금까지는 된다.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없이 넘어가다가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선순위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권리 순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국토부가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 등기라든지 또 공동담보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가장 필요한 사기 예방 대책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은 빠를수록 좋죠. 예.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에서 해결해야죠. 사기가 됐든 사고가 됐든 발생하는 장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어허. 그럼 누가 주역이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꼼꼼하게. 그래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제도를 보완한 거는 잘한 거고, 이걸 넘어서 전세 계약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꼼꼼하게도 내용을 좀 확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제도예요. 체크리스트 제도가 아주 꼼꼼하게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허그와 저와 이 공인중개사 협회가 합심해서 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전세 에스크로 제도 들어보셨죠? 좀 어렵습니다. 예. 에스크로가 어려운데 일계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미국 같은 데는 에스크로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먼저 가고 잔금을 치르는 게 3, 40일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사기는 그 사이에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집주인이 돈을 못 가져가고 은행에 맡기도록 일시 예치를 하게 하면 이 돈이 안 가니까 사기가 원천적으로 발생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정말 이제 마지막인데 시간 때문에 착한 중개사, 모든 중개사가 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다 사기를 치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극히 믿고 해야죠. 0.01% 일부의 일탈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 어떤 중개사가 믿을 만한지, 착한 중개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 설계사도 우수 보험 설계사가 있듯이 저는 지금 그걸 제안하고 있어요. 아하. 모범 중개사 이렇게 표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심사를 해서 정말 착한 중개사도 많거든요. 이분들에게는 표지를 해주면 쉽게 찾아갈 수 그럴 있겠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제도라든지 특약 사항, 예를 들면 내가 궁금한 거는 꼭 이 말은 하고 해야 되겠어요. 예. 특약이 이제 특약 사항,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 외에도 특약 사항은 궁금한 거, 본인이 궁금한 거는 한 10가지가 되는데 계약서에 반드시 요구를 해야 돼요. 이 특약에 예를 들면 집주인이 바뀐다든지 집주인이 그 이후에 계약 후에 대출을 받았다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네. 이런 것들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방비로 당하는 그런 것들은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세값도 큰 돈이고 하니까 예방 캠페인 교육 꼭 들으시고 계약서 작성하길 젊은이들에게는 바라겠습니다. 거의 전 재산이고요. 네. 또 그리고 전세 이 보증금 자체도 사실은 대출받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빠졌는데요. 급히 하다 보니까 반드시 전세 반환 보증 허그에서 이게 굉장히 1억 정도가 약 12만 2천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많은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